환율 장중 1,480원을 웃도는 게 한 달 만이다. 먼저 추세 분석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작년에 정말 환율 급등 때문에 문제가 컸었고요. 연말에 드디어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이라고 했지만 이제 실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1,484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을 1,420원대까지 한번 밀어냈죠. 네. 그런데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다시 연초부터 스물스물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1,450원, 60원, 70원 그리고 오늘 오전 1,480원을 넘어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환율에 대해서, 환율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80원대 넘었던 환율이 순간적으로 10원 가까이 떨어지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뒷 배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쭉 떨어지면서 일단은 1,469원대까지도 지금 밀어놨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환율이 안정됐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힘든 국면입니다. 네, 일단 이 구두 개입으로 나흘 만에 하락해서 떨어졌지만 네. 마지막 종가는 1,471.3원으로 마무리됐고 이 얘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고 네. 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3%대로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데 왜 환율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저게 오히려 후행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우선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가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시장금리, 시중금리, 채권금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 속에서는 국채 3년물 금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높긴 높죠, 미국이. 그렇지만 우리보다 지금 거의 한 0.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미국이 1.25나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나 우리 금리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원화가 약세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보다 우리의 기준금리가 왜 낮지? 그러면은 같이 돈 있는 사람이 누가 한국에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에다 예금하겠어? 미국에다 가겠지? 이제 그게 원화 약세의 하나였고 한국은행한테 금리 올려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시장이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장의 시장 금리는 이미 이제 미국과 한국과 차이가 없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금리가 시장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한국 국채를 누군가가 좀 많이 팔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시장 금리는 비슷한데 환율은 왜 우리가 올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제 시장도 지치다가 기준금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판단하면서 한국의 시장금리가 튀어오른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겁니다. 아하.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요. 환율 급등하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달러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다.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도 저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었는데요. 저것은 왜 원화만 약세일까? 왜 환율이 오를까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원인이라고 말했지만 원인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지? 당연히 사람들이 달러를 찾으려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행이라면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 일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너 원화 가질래, 달러 가질래 하면 달러 갖는다고 하고 수출 기업들도 왜 손에서 달러를 안 결제하려고 하고 서학개미들은 주범으로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조씩 일주일에 미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원화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수출도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짚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 차도 있겠고요. 또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더 적자 재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더 풀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유동성에 대한 거 이걸 이야기해야 원인인데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찾아가지고 풍요성의 빈곤이 나와서 환율이 올랐다. 이거는 그 현상을 좀 렐러티브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신 그 이 대통령의 발언. 오늘 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이 이른바 뭐 이 대통령의 구두 개입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2, 3월쯤 정도 지나면은 지금 1,470원이었잖아요. 전후라고 그러면 얘기했죠. 70원 정도 뚝 떨어진다. 네. 그 예측의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저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방법이 있었다면 환율을 떨어뜨릴 썼겠죠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일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달 후쯤에는 1,400원대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일종의 구두 개입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환율은 크게 떨어지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간밤에도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는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지금 원화만의 이 약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파헤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든가 이제 더 이상 돈 풀면 안 되라든가 뭐 적극 재정 대신 긴축을 해야 되든가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좀 원론적으로 일단 답변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평론가께서 일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던 그 서학개미 분들에 대한 얘기, 특히 국내 시장을 복귀하기 위한 계좌 RIA 네.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 미국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했던 분이 그거를 팔고 그만큼의 돈을 저 RI 계좌에다 담아서 국내 주식을 1년간 투자를 하면 이제 그 돌아온 구간과 그 부분에 따라서 양도세, 지금 이제 거기엔 250만 원 제외하고 양도세를 세금을 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일단 뭐 대주주를 빼고는 안 내니까 그 양도세를 일정 부분 하에서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지적이 한도가 너무 작다. 네. 뭐 적어도 뭐 1억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게다가 저 계좌로는 일단 양도세 면제를 받고 남몰래 계좌 터가지고 그걸로 또 미국 주식을 하면 어떡하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좀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다시 저 RIA 얘기를 하면서 그런 허점들을 다 고치겠다. 그래서 일종의 체리 피킹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다 막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지금 올려서 2월 임시국회, 2월 국회에서는 저 RI 계좌를 통과시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재정경제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1분기에 오면 전액 면제, 뭐 2분기면 50%에 있었는데 차등됐었죠. 기간은 조금 왜냐하면 2월에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저게 상품이 나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뭐 2분기에는 전액 면제, 뭐 3분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 사항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RI 계좌를 하겠다라는 뭐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저렇게 주고 또 하나가 6월에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최대 40%까지 공제된다. 이거 공제폭이 꽤 큽니다. 네, 저 국민성장펀드도 전에 설명해드렸지만 예. AI 산업에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투자사 정부 돈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매칭 펀드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AI 산업에 투자하는 한 150조 규모의 정책 펀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왔을 때 그것을 국민과 쇄유하겠다, 공유하겠다라는 게 국민성장펀드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아직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어디가 운용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부분은 안 나왔지만 한 6월께, 7월께 부분에는 지금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뭐 과거에 바이코리아 펀드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2억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를 9% 분리과세. 이건 이제 상당한 종소세 내시는,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이거든요. 분리과세 해주고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는 40% 정도의 소득공제,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혜택들까지도
주겠다라고 이제 아웃라인이 제시가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저 국민성장펀드가 어느 산업,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어디서 운용하고 부분들은 이제 차차 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